예, 반갑습니다. 한국검사 엔지니어링의 강대진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AST 레벨 3 합격 수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작년에 베이직과 메소드 또 한 과목을 따고, 또 올해 세 과목을 이렇게 취득하면서, RUMVT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레벨 3를 정말 이렇게 좀 따고는 싶은데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은 딸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분들한테 작게나마 이렇게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비파괴를 이렇게 처음부터 비파괴만 이렇게 쭉 했던 사람이 또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중공업 쪽에서 소재 관련 그리고 특수공정 쪽의 어떤 비파괴와 관련된 그런 어떤 품질 업무를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좀 뒤늦게 이 비파괴 쪽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또 나이도 제가 상당히 또 이렇게 40대 중반에 이렇게 레벨 3라는 이런 시험을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당히 누구보다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빨리 어떤 AST 레벨 3라는 어떤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험을 이렇게 응시한 거는 2011년도에 이렇게 처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자격증에 대한 어떤 욕심이 좀 앞섰지 실질적으로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붙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이 자격증을 취득은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정말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늦은 나이에 또 이렇게 더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도 이렇게 지금 취득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저보다 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좀 쉽게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감. 그러니까 너무 저도 맨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적에 정말 이렇게 모든 시험이 다 이렇게 영어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처음부터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모든 영어 원문으로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두려움을 먼저 이렇게 많이 갖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어떤 좀 만만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대단한 시험이긴 하지만은 약간은 좀 내가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은 내가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어떤 약간은 한마디로 말해 자신감이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한 번만에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다. 일단 이런 생각이 있었고 대신에 분명히 될 때까지 끝까지 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끝까지 하여튼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1년도에 일단 했지만 열심히 처음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쭉쭉 떨어지다가 했던 이렇게 베이직을 처음 딴 게 2013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또 MT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취득을 하고 이제 2015년도 초에 이렇게 나머지 세 과목을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AST 레벨 3 시험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시험들이 어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를 이렇게 해야만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준비 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만 이렇게 많이 가진다고 이 자격증이 취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가장 그 공부할 어떤 양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한 3과목 내지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뭐 4과목 뭐 이렇게 어차피 그 모든 내가 응시하는 시험 자체가 뭐 100% 다 그 과목이 다 합격이 된다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되 거기서 예를 들면은 뭐 최소한 이렇게 한 3과목, 4과목을 이렇게 응시를 하면은 그래도 뭐 하여튼 2~3과목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또 그런 취득을 해야지 하는 또 그 목표를 이렇게 가지시면은 훨씬 더 아마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뭐 이제 세부적인 공부 방법들은 또 뭐 나중에 또 접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특히 베이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문구 하나하나에 정말 어떤 정확하게 어떤 그 공부를 해야만이 어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것 같고요. 그 다른 어떤 메소드적인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저희 나라 그 국가 자격증도 정말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또 쉽게 어떤 이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똑같이 ASNT 레벨 3도 결국은 그 각 메소드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 국가 어떤 그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일단 이론적인 지식들을 일단 충분하게 본인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험 자체가 이제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비파계 용어 해설집이라고 그 해설집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시험 자체가 이제 원문으로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그 비파계 전문 용어를 모르면은 이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비파계 용어 해설집을 저는 아주 이렇게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해설집에 보면은 용어에 대해서 해설도 해놓고 그게 영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주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레벨 3 관련 어떤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두려워하는 것도 특히 어떤 기술적인 이 전문 용어들은 그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봤을 적에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전혀 이렇게 우리 무슨 뜻인지 전혀 이렇게 문맥상으로 봐서 이렇게 뭐 그 어휘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파계 전문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냥 문제를 딱 보면은 이 문제는 어떤 무엇을 묻는 문제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그 캐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이제 비파계 용어 해설집을 통해서 뭐 충분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파계 용어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 자신이 생각해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더더욱 이렇게 그 자신감도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그렇게 공부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이제 쭉 하시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과목에서 그 시험을 출제한 사람의 어떤 의도를 일단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를 봤을 적에 분명히 어떤 부분을 이 어떤 수험생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시험을 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문제의 어떤 부분을 묻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영어로 나오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 비파계 용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 있으면은 충분하게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크게 어떤 그 문제의 어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기본적이고 정말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부분만을 이렇게 문제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면은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가끔 각 종목에 따라서 약간 또 특히 시간이 이렇게 충분한 과목이 있고 또 시간이 약간 또
상당히 시간적으로 타이트하게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과목들이 몇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읽을 적에 바로바로 시간을 계속 그 해석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버리면은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과목들은 더더욱 어떤 문맥을 빨리빨리 어떤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빨리빨리 파악이 돼야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비파기의 용어 어떤 용어에 대해서 어떤 충분하게 어떤 공부를 하시고 어떤 각종 기출 문제나 또 이런 쪽을 풀어보시는 게 좀 더 빠른 시간에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어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자격증을 대부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을 두고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죠. 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 마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말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공부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딱 3개월 남겨두고 이렇게 스타트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제일 좋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일 때문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과거에도 특히 이제 레벨 3 우리 AST 레벨 3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영어에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또 약간 그 나만의 어떤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약간 3개월의 시간을 잡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량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해버리면은 또 공부가 약간 리듬감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1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시험을 이제 남겨두고서는 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양을 또 어떻게든 시간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하시고 또 집중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시험에 2주일 앞, 일주일 앞 이렇게 이제 그 시험에 아주 이렇게 다다랐을 적에는 이제 내 머릿속에 이제 충분하게 많은 최고의 어떤 그 지식이 이렇게 머릿속에 주입이 될 수 있게 어떤 그런 어떤 패턴으로 공부하면은 조금 더 시험 당일날 내가 문제를 푸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기억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어쨌든 내가 아무리 특히 우리 비파계 쪽은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결국은 라이선스, 그죠? 이렇게 자격이 있어야만이, 결국 내가 잘하면서 자격까지 있어야만이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어떤 검사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시대가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쨌든, 근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나이나 언제 시작했냐가 언제 내가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하여튼 좀 늦은 감 있게 늦게 시작했지만 어쨌든 늦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따고자 하는 그런 또 그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은 또 이런 AST 레벨 3라는 어떤 자격을 취득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했기 때문에